안녕하세요. 남자 사람입니다. 오늘은 당신 거기 있어 줄래요? 8번째 시간.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2번째 만남. 시간 여행이 불가능하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우리 눈앞에 미래에서 무더기로 몰려온 여행자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스티븐 호킹. 샌프란시스코 1976년 9월. 엘리엇의 나이 30. 유유자적하고 있군. 깜빡 잠들었던 엘리엇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안락 의자에서 굴러 떨어졌다. 코를 바닥에 먼지에 처박은 채 눈을 들어 위쪽을 쳐다보았다. 별빛을 배경으로 어두운 실루엣 하나가 보였다. 전날 공항에서 만난 바로 그 남자였다. 입가에 옅은 미소를 머금은 남자가 팔짱을 낀 채 그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한방 제대로 먹였다는 생각에 흐뭇해하는 것 같기도 했다. 내 집 테라스에서 대체 무슨 짓을 하는 겁니까? 엘리엇이 몸을 일으키며 방문객에게 따져 물었다. 자네 집이 바로 내 집이지. 방문객이 태연하게 응수했다. 깜짝 놀란 데다 화가 단단히 난 엘리엇은 부르르 진저리를 쳤다. 그는 두 주먹을 쥐고 상대방을 향해 다가갔다. 두 사람은 잠깐 동안 서로를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놀랍게도 두 사람의 키는 똑같았다.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해명해 주시겠습니까? 엘리엇이 위협적인 목소리로 물었다. 자네는 알고 싶지 않은 거야. 그렇지 않은가? 남자가 차분한 목소리로 응수했다. 뭘 알고 싶지 않다는 거죠? 진실. 엘리엇이 어깨를 으쓱했다. 도대체 뭡니까? 당신이 말하는 그 진실의 정체가. 내가 바로 자네라는 게 진실이라네. 당신이 당장 병원으로 돌아가야 할 정신병자라는 게 진실 아닐까요? 젊은 친구, 긴장을 풀고 나를 자세히 살펴보게. 엘리엇은 마주서 있는 남자를 자세히 관찰했다. 오늘 저녁에는 전날 입었던 파자마 대신 배바지에 깔끔한 셔츠 라인이 돋보이는 재킷 차림이었다. 고집스러운 데다 개성이 강해 보이는 얼굴이었고 왠지 모를 카리스마가 느껴졌다. 말도 조리 있게 하는 것으로 보아 정신병동에서 방금 뛰쳐나온 사람이라기보다는 사업가 같은 인상을 풍겼다. 여보세요. 제 눈엔 당신은 어딘가 아파 보인단 말입니다. 혹시 담당 의사가 있을 텐데 어서 연락처를 말해봐요. 그리고 엘리엇이 설득력 있는 말로 남자의 생각을 바꿔보려 했다. 아직도 믿지 않는 건가? 자네처럼 나 역시 의사일세. 제기랄, 본전도 못 찾았잖아. 엘리엇이 머리를 긁적였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지? 경찰을 부를까? 앰뷸런스를? 정신 이상자를 돌봐주는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할까? 겉으로 봐서 그리 사나워 보이지는 않았지만 위험의 소지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었다. 당신 가족들이 많이 걱정하고 있을 겁니다.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당신 주소를 찾아내 집에 데려다 줄 수도 있어요. 내 이름은 엘리엇 쿠퍼일세. 상대방이 차분하게 말했다. 말도 안 돼. 뭐가 말도 안 된다는 건가? 엘리엇 쿠퍼는 바로 나란 말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면 신분증을 보여줄까? 남자가 주머니에서 지갑을 꺼냈다. 그는 마치 이 황당한 상황을 즐기는 듯했다.
엘리엇은 남자가 내민 신분증을 받아들고 자세히 살폈다. 차마 두 눈을 믿을 수가 없었다. 신분증에는 자신과 똑같은 이름과 생년월일이 기재되어 있었다. 신분증에 붙은 나이든 남자의 사진만이 세월의 두께를 느끼게 해줄 뿐이었다. 아니야, 고작 이따위가 증거가 될 수는 없어. 누구든 마음만 먹으면 위조 신분증을 구할 수 있는 세상이니까. 엘리엇은 스스로 안심시키려 애썼다. 그런데 이 사람은 무슨 목적으로 이런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단 말인가. 곰곰이 생각해보니 매트가 의심스러웠다. 그가 꾸민 장난이 아니면 이토록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질 리 없었다. 잠시 매트의 장난일 가능성을 생각해 보았지만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다. 매트는 짓궂은 장난에 관한 한 둘째가라면 서러워하는 친구였다. 그러나 이 정도로 심하게 장난을 친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트가 장난을 칠 요량이라면 스트리퍼를 무대기로 보내거나 고급 콜걸을 보내지 예순 먹은 늙은이를 보내 날 골탕 먹이지는 않을 텐데. 엘리엇이 생각에 잠긴 사이 남자는 좀 더 가까이 다가와 있었다. 그는 더욱 심각해진 표정으로 엘리엇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이보게 젊은 친구, 도무지 믿을 수 없는 얘기겠지만 나는 지금 30년 전 세계로 돌아온 것이라네. 지금 나보고 그 말을 믿으란 말입니까? 자넨 나를 믿어야만 하네. 믿고 싶지만 도무지 말이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면 일전에 만났을 때 내가 어떻게 자네 눈에 띄지 않게 공중 화장실을 빠져나올 수 있었는지 설명해 줄 수 있겠나? 엘리엇은 할 말을 잃었다. 도무지 반박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다. 그 순간 전망창 쪽에서 강아지가 낑낑대는 소리가 들려왔다. 아래쪽을 내려다보던 남자가 움찔 놀랐다. 상처 입은 몸을 질질 끌고 용케 2층까지 기어 올라온 라브라도르가 남자를 향해 반갑게 지저댔다. 반갑군, 이방인. 개가 날뛰듯이 좋아하며 방문객의 품으로 달려들더니 남자의 양손을 핥고 킁킁거리며 온몸의 냄새를 맡기 시작했다. 이 강아지를 전에도 본 적이 있습니까? 엘리엇이 도무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물론이지. 내가 키운 강아지라네. 당신 강아지? 우리 두 사람의 강아지. 온통 세상이 미쳐 돌아가는 듯했다. 방문객의 수작에서 벗어나려면 아주 색다른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을 듯했다. 엘리엇은 일단 방문객의 장단을 맞춰주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당신은 정말 미래에서 온 건가요? 몇 번을 말해야 하나? 나는 정말로 30년 후의 세계에서 왔다네. 엘리엇은 앞으로 몇 발짝 걸어가 발코니에 몸을 기대고는 뭔가 절박하게 찾고 있는 사람처럼 거리를 내다보았다. 헌데 이상하군요. 내 눈에는 당신이 타고 온 타임머신이 보이지 않으니까요. 길에 세워두지 않았으면 우리 집 거실에 세워둔 건가요? 남자가 피식 실소를 터뜨렸다. 이제 보니 자네에게는 배우의 기질이 있었군. 혹시 원맨쇼 배우가 될 생각을 해본 적이 없나? 난 당신이 누구이며 어디서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솔직히 관심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어설픈 코미디는 집어치우시란 말입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이 어서 내 집에서 나가줬으면 하는 겁니다. 경고하는데 당신에게 정중하게 부탁하는 것도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엘리엇이 방문객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말했다. 걱정 말게. 오래 있고 싶어도 그럴 형편이 못 된다네.
남자는 사라지기는커녕 베스키체어에 풀썩 주저앉더니 주머니를 뒤져 담배를 꺼냈다. 검정색 로고에 빨간색과 하얀색을 섞어 디자인한 담뱃갑이었다. 엘리엇은 방문객이 자신과 똑같은 담배를 피우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다지 놀라지는 않았다. 이 카우보이 상표야말로 미국에서 최고 인기 품목이었기 때문이다. 이보게, 자네가 날 믿지 못하는 건 충분히 이해하네. 젊은 시절 나는 누구보다 열렬한 과학 신봉자였으니까. 하지만 나이를 먹게 되면 안다고 생각한 것들에 대해 점차 확신을 잃어가게 되지. 남자가 담배 연기를 동그랗게 말아 뱉으며 라이터를 앞에 내려놓았다. 지금은 과학을 믿지 못한다는 뜻입니까? 과학 대신 신을 믿게 되었지. 산들바람이 테라스로 불어왔다. 아름다운 초가을 저녁이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요즘치고 하늘은 비정상적으로 맑았고 수천 개의 별들이 솟아올라 장관을 이루었다. 꽉 찬 달이 바로 머리 위에서 푸르스름한 빛을 내뿜고 있었다. 달빛을 취한 듯이 응시하던 남자가 입에 물었던 담배를 빼내 앞에 놓인 잿더리에 비벼 껐다. 자네가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 시간인 것 같군. 당신은 성가신 사람일 뿐이죠. 성가시기도 하겠지. 하지만 난 자네에 대해 모르는 게 없어. 어련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당신이 정상이 아니라는 증거죠. 당신이 나에 대해 아는 건 또 뭐가 있죠? 내가 어떤 담배를 피우는지, 또 내 생년월일이 어떻게 되는지 말고 또 무엇을 알죠? 엘리엇이 발끈해하며 말했다. 솔직히 두렵기도 했다. 그가 미처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관계가 역전되는 것 같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남자에게는 아직 쓰지 않은 카드가 남아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네가 지금까지 단짝 친구에게도 또 인생을 같이 보내는 여자에게도 말하지 않은 사실을 모두 알고 있지. 남자는 훈계라도 하듯 비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게 뭐죠? 자네가 듣고 싶지 않은 얘기들일 거야. 해보세요. 난 숨길 게 전혀 없는 사람이니까. 내기를 해도 좋은가? 무슨 내기를 하자는 겁니까? 남자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불쑥 말했다. 자네 부친에 대한 얘기야. 엘리엇은 난데없이 딱이라도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자존심이 상했다. 우리 아버지 얘긴 왜 꺼내는 겁니까? 자네 부친은 알코올 중독자였어. 그렇지 않은가? 사실이 아니야. 아니, 틀림없는 사실이지. 자네 부친은 밖에서 보기 좋게 존경받는 사업가이자 자상한 남편, 훌륭한 가장이었지. 하지만 집에서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어. 자네 어머니와 자네한테는 뭘 한다고 함부로 짓거리는 겁니까? 함부로 짓거리는 게 아니라는 건 자네도 더 잘 알 거야. 나이가 들면서 잠잠해지긴 했지만 자네는 어린 시절 부친에게 흠칫 두들겨 맞으면서 자랐어. 기억나지 않는다고는 말하지 못할 걸세. 엘리엇은 할 말을 잃었다. 자네 부친은 가끔 저녁에 술을 몇 잔 하고 나면 벼랑간 술이 확 오를 때가 있었지. 그러면 금세 흥분해 몇 방 주먹을 날려야 속이 후련해지는 사람이었어. 엘리엇은 절망적으로 링에 기댄 권투 선수처럼 잠자코 남자의 이야기를 듣고만 있었다. 오랫동안 자네는 아버지를 자극하며 매를 자청했어. 아버지가 자네한테 폭풍우 치듯 발작을 쏟아버리면 엄마를 괴롭히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이야.
남자가 순간 잠잡고 있더니 또다시 얘기를 이어갔다. 계속할까? 꺼져버려요. 남자가 몸을 숙이더니 무슨 비밀이라도 되는 양 엘리엇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자네가 10살쯤 되었을 때야. 학교에서 돌아온 자네는 손목에 자해를 한 어머니를 발견했어. 욕조에 누워 피를 흘리는 어머니를 말이야. 나쁜 자식. 엘리엇이 남자의 옷깃을 움켜잡으며 버럭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남자는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이야기를 계속했다. 자네가 때마침 집에 도착하는 바람에 어머니를 구할 수 있었어. 자네는 전화를 걸어 구조 요청을 했지. 어머니는 자네가 아무 말도 하지 않기를 원했어. 자네는 그 말을 따랐고. 자네는 핑계를 만들기 위해 샤워 부스의 유리를 깨버렸지. 어머니는 구조대원들에게 물기가 있는 욕조 바닥에 미끄러지면서 손목에 상처가 생겼다고 말했어. 두 사람이 간직한 비밀이었지. 다른 사람은 절대로 몰랐던 둘만의 비밀. 이제 두 사람은 서로를 빤히 쳐다보며 서 있었다. 엘리엇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 비밀스러운 가족사가 이렇게 한순간에 드러나리라고는 짐작도 못했다. 꼭꼭 숨기고 억눌러 놓은 기억들이 다시금 생생하게 떠올랐다. 고통스러운 기억들. 한동안은 모든 게 잘 해결된 것처럼 보였어. 하지만 2년 후 어머니는 13층 집에서 몸을 날렸지. 남자가 쏟아놓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엘리엇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그는 오랜만에 펑펑 소리내며 울고 싶었다. 낯선 남자의 주먹을 맞고 꼼짝없이 노가웃된 자신의 몰골이 말할 수 없이 비참하게 느껴졌다. 자네는 오랫도록 어머니의 자살에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는 자책감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 사실대로 말했더라면 상황은 충분히 달라졌을 수도 있었으니까. 어머니에게 정신과 치료를 받게 했다면 자살만은 막을 수 있었을 게 아닌가. 자, 계속할까? 엘리엇이 어떻게든 반박해보려 했지만 마치 입이 얼어붙기라도 한 듯 좀처럼 열리지 않았다. 남자 역시 감정의 동요를 일으키는 것 같았지만 진실의 바닷속으로 다시 한번 자맥질했다. 남자는 이제 무방비의 엘리엇에게 최후의 일격을 가했다. 자네는 주변 사람들에게 세상이 흉흉하고 비관적이어서 아이를 갖고 싶지 않다고 얘기했지? 하지만 그건 구차한 변명에 지나지 않아. 엘리엇이 눈썹을 찡그렸다. 자네가 아이를 원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로부터 사랑받지 못했다는 생각 때문이야. 부모처럼 자네 역시 자식을 사랑해주지 못하면 어떡하나 두려운 것이지. 그렇지 않은가? 엘리엇은 부정하지 않았다. 난생 처음 만난 사람이 지금껏 자신이 확신처럼 가지고 있던 생각을 삽시간에 무너뜨렸고 모든 것을 송두리째 의심하게 만들고 있었다. 그 순간 얼핏 자잘한 비밀을 측은하게 쌓아가며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인간의 서글픈 운명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갑자기 광풍이 테라스로 몰아쳤다. 남자가 옷깃을 세우며 엘리엇에게 다가와 위로라도 하려는 듯 어깨에 손을 얹었다. 만지지 마. 엘리엇은 난간 쪽으로 멀찍이 물러섰다. 숨이 막히고 머릿속이 요동치고 있었다. 그런 와중에도 뭔가 핵심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남자가 가족사의 비밀을 들춰내는 진짜 이유를 알 수 없었다. 당신이 말한 게 모두 사실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대체 당신이 내게 바라는 건 뭐죠? 엘리엇은 방문객을 뚫어져라 쳐다보았다. 남자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보게 젊은 친구, 난 자네에게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실망시켜 미안하네만 내가 여기 온 건 자네를 위해서가 아니야. 그렇다면 대체 내가 돌아온 건 일리나를 만나기 위해서야. 그녀를. 남자가 다시 지갑을 꺼내더니 이번에는 색바랜 사진 한 장을 꺼내 내밀었다. 센트럴파크에서 눈덩이를 던지고 있는 일리나의 사진이었다. 활짝 웃는 얼굴에 양 볼에는 발그스레한 화색이 돌고 있었다. 일리나의 사진 중에서 그가 가장 좋아하는 사진이었다. 지난 겨울에 찍은 사진인데 한 번도 지갑에서 빼놓은 적이 없었다. 그 사진이 어떻게 당신 지갑 안에 있는 거죠? 만약 당신이 일리나에게 접근한다면 내가 면상을 박살내버릴. 남자는 경고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자리에서 일어났다. 남자는 마치 무대에서 퇴장할 시간이 다가오기라도 한 듯 강아지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는 전만창을 향해 걸어갔다. 이때 지난번 공항에서 사라지기 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남자의 몸에 경련이 일어났다. 이번에는 맘대로 사라지게 내버려 두지 않겠어. 엘리엇이 황급히 잡아보려 했지만 너무 늦었다. 남자는 이미 테라스를 떠나 미닫이 유리문을 닫은 뒤였다. 어서 이 망할 문의 문을 열란 말이야. 엘리엇이 테라스 유리벽을 거세게 두드리며 소리쳤다. 형광색 개를 사용한 유리창은 저녁이 되면 녹색 빛깔을 띠었다. 건축가의 기술 덕분에 유리 뒷면에 수은 아말감만 입히지 않았지 밤이 되면 거울과 다름없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테라스에 꿈쩍없이 갇힌 엘리엇은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러니까 상대방은 볼 수 있지만 자신은 상대방을 볼 수 없었다. 문을 열란 말이야. 그는 다시 한번 악을 썼다. 잠깐 조용하더니 문 뒤에서 나지막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한 말을 잊지 말게. 난 자네의 적이 아닐세. 사내가 떠나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되었다. 이제 그에 대해 더 알고 싶었다. 방법이 없자 그는 연철 의자를 집어들고 사력을 다해 전만 철장을 향해 집어 던졌다. 창은 반짝거리는 작은 파편으로 산산조각 났다. 그는 집 안으로 달려들어가 계단을 뛰어내려갔다. 방마다 찾아보고 길에까지 나가보았지만 남자는 이미 종족도 없이 사라지고 난 뒤였다. 테라스로 돌아와 보니 라브라도르 강아지가 애끓는 표정으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컹컹 치서대고 있었다. 이제 괜찮아. 다 끝났으니까. 그가 강아지를 품에 안으며 말했다. 그러나 마음 깊은 곳에서는 정반대의 생각이 확고해졌다. 골치 아픈 상황은 이제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세요. 남자 사람이었습니다.